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정치 이야기는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요. 그런데 오늘은 정치를 빙자한 뇌과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보통 보수와 진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중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중도는 뭐 가운데니까 빼고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과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는 어떨까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뇌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뇌는 과연 다를까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궁금해서 오늘 만들어보는 컨텐츠거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정치적인 태도와 관점, 그리고 그런 차이들이 과연 뇌 구조의 차이를 가져오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연구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지난 2011년 4월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료타 카나이 박사 외 연구팀이 연구를 한 그 연구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의 제목도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뇌 구조와 연관이 돼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20, 30대의 성인 90명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뇌를 MRI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뇌의 특정 부위의 크기와 두께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요, 공포와 혐오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오른쪽 부분이 더 두껍게 나타났고요.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뇌에서는 전대상회 피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전대상회 피질이라고 하는 부위는 우리가 습관적인 반응을 할 때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반응을 해야 될 때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껴가지고 막 도망을 가거나 혹은 막 분노를 일으켜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공포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습관적인 자극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에 반응할 때 활성화가 되는 그런 영역이 잘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고 진보적인 생각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보수와 진보 이것보다 더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확실히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이 뇌구조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진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했었어요.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권준수 교수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 이 책을 리뷰했었는데 바로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네, 여기 띄워놓을게요. 아무튼 이 권준수 교수님의 연구팀도 이 주제로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들은 성인 106명을 정치 성향 척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뇌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조절 능력과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뇌의 기능적 연결망의 강도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보다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뇌의 신경망이 더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성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또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모호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위험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구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아무튼 이 권준수 교수님의 연구팀도요, 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약간은 뇌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뇌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참 바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직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뇌 기능의 차이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뇌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 건지, 사실 이걸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뇌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적으로 보수 혹은 진보적인 이런 성향이 절대로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즉 우리의 뇌의 연결망과 구조가 바뀔 정도로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축적된 그런 경험이 없이는 쉽게 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이 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미국 남가주대 심리학과 요나스 카플란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과 반대가 되는 그런 증거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뇌에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지 이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연구팀은 총 40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문장 8개, 그리고 비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문장 8개, 이렇게 각각 8개씩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각각 그 문장들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1점부터 7점까지의 점수를 매기도록 했어요. 그러고 난 뒤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서 각 참가자들이 동의한 그런 문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면서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참가자들 대부분은 정치적인 문장보다는 비정치적인 문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반대되고 또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반박하는 그런 증거를 접하게 됐을 때 뇌의 편도체와 뇌 섬엽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뇌의 편도체와 뇌 섬엽은요, 감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거나 뭔가 위협을 느껴 공격적인 반응을 할 때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증거를 만나게 되면 뇌의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뭔가 논리적인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신념 같아서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무리 잘못된 행동과 말을 했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방어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내려보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나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변하게 만드는 일도 어렵죠. 그러니 나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뭐 싹 다 죽여서 없애버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싸우고 막 얼굴을 붉히고 이러기보다는요, 좀 더 서로에게 너그럽게, 그리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환대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희 채널에서는 이 정치 얘기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댓글을 남겨주실 때도 뭔가 평화적인 그런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기쁜 얼굴과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